20세기 전반, 세계는 전쟁으로 물들었습니다. 5천만 이상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20년 동안 마치 기적과도 같이 4억 5천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베이비 부모라 불리는 이들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으며 청춘을 보냈고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노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는 유례없이 노인이 많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Where we can look back over the 50, 100 years and say, well, what were the mistakes that we made before and how did we deal with it last time and so on. This is quite unique. So we're flying a little bit blind.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2018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6년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약 712만 명. 이들은 중년의 나이가 됐고 지난해부터 퇴직을 시작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퇴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아보는 천춘호 씨. 1년 반 전 퇴직을 했습니다. 마라톤으로 단련된 몸은 젊음이 부럽지 않지만 다시 출발점에 서자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회생활 한 게 뭐 30년도 안 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뭐 3, 40년, 뭐 4, 50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게. 고민이 많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생애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의) 첫날 광주의 디자인 센터. 한 무리의 신사들이 모여서 부산한 모습입니다. 가방을 하나씩 둘씩 손에 들고서 양복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한 번만 참으래요. 노동주 씨. 이거 받았으면 오늘은 색소폰 대회가 열리는 날. 모처럼 숨은 기량을 무대에서 뽐내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7번 서영윤입니다. 부르신 제목은 I can't stop loving you. I can't stop your loving you.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들. 음악에 속마음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년은 지금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베이비 붐 세대인데 전부 다 퇴직들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선택한 게 이 색소폰입니다. 그 아름다운 악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횟수로는 한 7, 8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 자신도 즐겁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날 대회에는 숨은 공신이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 대회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의 색소폰을 손보느라 무대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맡은 역할은 오늘 연주자들 연주가 잘 할 수 있도록 이 색소폰을 잘 점검을 해드린 거죠. 선생님도 나가고 싶으시죠? 아, 저도 나가고 싶죠.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듣는 것도 괜찮네요. 59년생 베이비 부머 최영진 씨. 그는 지난해 9월 작은 색소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색소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광주에서 고장이라도 나면 금세 달려올 수 있는 반가운 수리점이죠. 어제 전화드리고 순천에서 왔습니다. 악기가 지금 좀 오래 좀 부르는데요. 예. 이제는 순천에서도 손님이 찾아오고 입소문이 솔솔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아주 잘 나거든요. 순천은 학원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좀 요즘에는 꽤 됩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 네, 예. 정년하시고 예. 또 이렇게 이제 은퇴하시고 예. 요거 A 키거든요. 예. 요거 A 키, 요거 B 키거든요. 색소폰에 대해서라면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렇게요. 예. 동시에 다 뭐가 그리 좋을까요? 그런 것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불어보시면 일단 보고. 예, 아니, 불어보시면 아셔요. 왜 이게 이 색소폰이 매력이 있나 매력이 이렇게. 예, 일단. 단란주점을 개조해서 만든 색소폰 동호회 연습실. 최영진 씨가 속한 동호회 음악 여행의 보금자리입니다.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에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연습실을 마련하는 동호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색소폰 인구는 30만, 동호회가 1000여 개에 이릅니다. 자기만의 방 안에서 색소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제 어려움도 거기다 풀어요. 왜? 내 어려움을 소화시킬 데가 없으니까. 남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의식이 또 녹아들고. 또 즐거울 때는 소리가 더 잘 나와. 그리고 힘들 때는 소리가 울부짖어져요, 이게. 참 색소폰이 묘한 거예요. 요사이는 진짜 또 가장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서 화도 못 내잖아요. 집에 가서 화도 못 내잖아요. 애들도 요사이 과거처럼 저희 클 때처럼 부모가 때리면 맞고 그런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대화로서 하는데 사실 또 세대 차라고 대화가 사실 집에서도 안 되고 각자 방이 있으니까 그 모임도 자체도 어렵죠. 서만철 씨는 이제 색소폰과 대화합니다. 그러다 아련한 성취감도 느꼈죠. 색소폰 소리 중에 여러 가지 그 소리의 음이 있습니다. 칼톤도 있고 비브라토도 있고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노멀 톤도 있는데 칼톤 나올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게 뭐 좀 찢어진 소리인데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모구에 힘을 주고 윽소리를 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겨우 나왔을 때 여기 노말 소리고 칼톤은 좀 떨리잖아요. 색소폰 소리가 틀려요, 안 틀려요?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거운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소리가 찢어진 소리라고. 득음의 기쁨.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부르고 싶은 자기만의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을 닮은 그 소리를 원하죠. 최영진 씨는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색소폰이 그때 부서진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노래 하나 제대로 좀 맛깔지게 연주하는 것도 자기 완성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작은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그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만족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초등학교 때 음악을 배우지 못한 그에게 악보는 오르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색소폰은 그 산을 함께 넘어주었죠. 처음에는 이 악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 자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좀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만 하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베이비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쓸어간 뒤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 더 치열해야 했습니다. 콩나물 시루 교실에서 구호품으로 먹고 배우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게 다져진 특유의 강인함과 엄청난 규모의 인구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한국의 동력이 됐습니다. 경제 성장기인 1970년대 든든한 산업 역군으로서 위퍼버리에 큰 몫을 했고 1980년대 두터운 소비력으로 부동산 붐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그들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 은퇴할 시점에서 그 집안채 있고 자녀 대학 교육시키고 뭐 이런 이 성취감이 꽤 있다. 그래서 자부심이 많은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자부심을 은퇴 생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는 개인의 준비에 많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야망이 컸던 베이비 부모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그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게 건강입니다. 베이비 부모를 중심으로 마라톤 동호회 모임이 활발하죠. 58 개띠 마라톤 동호회 수양달. 천춘호 씨는 블루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죠. 자, 하나, 둘, 셋! 58 개띠 마! 오늘도 58 개띠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생사구락을 함께하며 모진 세파를 헤쳐왔다는 동질감으로 뭉친 개띠들. 결속력이 유별납니다. 사상 처음 출생아 수가 80만을 넘긴 58년 개띠들. 그래서 뭐든지 최초였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부터 오전 오후 2부제 수업을 했고 추첨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IMF 위번 위기 때는 마흔이 되면서 퇴출의 보배도 마셨습니다. 그래요. 저 의견이네. 돈 조금 내자 돈. 금액을 좀 쓰자. 내가 이번 동아에서
3시간 50분 했으니까 3시간 39분 목표로 할게 나는. 저거. 너무 여유 있게 잡은 거야. 목표를 정하고 함께 달리는 마라톤 동호회.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래 29분 해. 풀리. 나는 4시간 59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실 어떤 큰 목표를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이 마라톤 완주 자체가 목표고 기록 시간보다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제 훈련하는 과정도 즐겁고 또 완주를 해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남들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게 좋고요. 팀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동갑 친구들끼리 노년에 대한 걱정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질환이 없는 이상은 암이라든가 이런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80까지는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준비된 자에는 행운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는 불행이다. 이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준비된 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노후 대비책을 세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분들은 행운이고 준비되지 않은 그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무의미한 생존 연장 30년, 40년 굉장히 그 암흑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시절에는. 왜냐면 육체적으로 많이 쇠퇴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천춘호 씨는 직장을 퇴직하고 1년 반을 할 일 없이 보냈습니다. 무심히 흐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는 언제까지나 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길이 뚝 끊기고 보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난한 섬마을에서 태어나 신동이나 돼야 간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는 것도 좀 시원찮고 잠자리도 없었어요. 잠자리도 없는 가운데 재수를 하면서 당시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땀으로 소금에 절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꼭 한번 성공해봐야겠다. 그래서 상과대학 가면 돈 버는데 좀 지름길 같아가지고 그쪽을 갔었어요. 그래서 서로 오면서 대체에 나와서 느꼈던 당황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정신적인 동기부여가 많이 됐었죠. 한 번도 게을러 보진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일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 혼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는 달립니다. 뛰다 보면 산란한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순간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비늘거려? 힘든 길도 함께 달려주는 마라톤 동호회 친구들.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달리기로 맺어진 친구들에게 더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려면은 한 50%도 충당이 안 되는 거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아직 일을 놓지 않고 있는 친구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춘호 씨를 걱정해 줍니다. 이재성이 어떻게 보면 그랬지 언제 운동할 수 생각했어? 결론은 뭐 어떻게
뭐 직장 그만두더니 뭐 준비를 하고 있냐? 어떻게? 뭐 특별하게 느닷없이 뭐 그만둬가지고 한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 아니 뭐 대책이 없네. 글쎄,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제일 당면 과제가 그게 제일 문제인데 갑자기 그냥 뭐 자기 의지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벌어놓으면 먹고 살아 그러는데 속모르고 한 소리고. 얘는 옛날에는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는데 요즘은 부채 아니야? 내 거 안 뺏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은 하여튼 애들 스스로가 애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다들. 그래. 그게 우리 아들이 지금 4학년이야. 걱정이야 지금. 걱정부터 그러네.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내가 이제 조만간에 퇴직할 텐데 퇴직하고 나와서 뭘 하냐? 안 잘린 거야 아직? 응? 지금 봐봐야 국민연금 해봐야 한 달에 62살 넘어가서 받는 게 한 80에서 100 정도 받을 거라고. 봉급 생활은 내가 여태까지 계속 매달 하여튼 매년 저기 올라가 있다가 딱 건드는 순간에는 월급이 아니잖아. 그렇지.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조금 있는 돈 갖고 누가 뭔 얘기하면 그냥 홀딱 가는 거야. 내가 저기 신발 그 도매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쉬운 줄 알고 장사하려고 찾아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경험이 있느냐고 하면 대부분 없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장사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제일 쉽게 망할 수 있는 게 장사야. 그러니까 돈 퇴직금 탔어도 표를 내면 안 돼. 아니 표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소비 불안하니까. 앞으로의 인생에 무엇을 걸어야 할지 세상의 조언을 구해보지만 답은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블루가 몇 번 전화 왔어. 불안해져 얘도. 이제 누가 와서 톡하고 같이 뭐 하자 그러면 바로 솔깃. 절대 같이 하는 거는 하지 마. 해도 혼자 해야 돼. 너 지금 뭐 어떻게 1년 넘었지?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베이비 부모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이제 그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사회에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망해보자 하는. 베이비 부모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생애사적 연구. 베이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달적 잠재성은 눈에 띄는 항목으로 모든 영역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들이 삶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인지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대규모가 함께 그렇게 초고령기까지 진입하는 어찌 보면 첫 세대라는 의미에서 현재 이 노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거지. 지도가 없다. 아까 문화적인 각본, 규범이 없다라는 지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세대들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베이비 부모들은 말하자면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할 만큼 직장을 좋아했던 최영진 씨는 지난해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직장을 2년이나 빨리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최신청에 합격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게 18나이.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뛰어난 손재주로 촉망받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민영화도 통신의 속도도 견뎠지만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내가 제일로 밀리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게 굉장히 서글프죠.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직장 그 선배님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는 것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 뭐 사회 현상이 또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게 또 수능도 해야 되고
뭐든지 잘 만든다고 해서 별명이 최디슨. 그의 발명품들로 책상 위가 빼곡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프링 후크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초창기 때부터 제가 만들었던 이 공구죠. 여자들 뜨개 바늘처럼 돼 있죠. 수입한 거거든요. 예. 근데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제가 만든 것은 이렇게 한쪽이 낚시 바늘처럼 약간 휘었거든요.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것만 쓰게 돼요. 책상 밑에 몰래 숨겨두는 작업 노트. 색소폰을 고치며 얻은 지식들이 저장돼 있는 보물 상자입니다. 공구 하나까지 자기식으로 만드는 창의력을 가진 그는 직장을 다니던 마지막 4년 동안 색소폰의 본고장인 미국과 프랑스까지 견학을 하면서 색소폰을 연구했습니다. 치밀하게 창업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실 제 집사람은 계속 다니던 직장이니까 하여튼 심지어는 발로 차기 전까지 발로 차더라도 그게 남아 있어라 이런 주문들을 계속 했지만 저는 그 내 처지를 아무리 집사람이라고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직장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든든한 가장의 울타리 안에서 늘 단란하게 살아온 가족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세 아이. 최 씨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도 남편을 믿고 따르는 아내. 배울 수가 없었어. 엄마 어쨌는지 알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 집안일을 묵묵히 도와주는 어머니. 진짜? 교대 진학한 귀염둥이 막내 아들. 사대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둘째 딸. 아이들 가르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올해 큰딸이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 일을 시작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모처럼 함께한 저녁 시간. 엄마는 여지없이 아빠의 일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인기 짱이라고 그러잖아. 애들이 아주.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가 취미가 아빠 제2의 직업이 됐잖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아빠 얼굴에 그 빛이 난다고 할까? 엄마는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귀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심취되어 있고 너무 기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장인이 될 것 같아. 장인이란 말 알아 니네들? 알지? 아빠의 퇴직에 대한 엄마의 가슴앓이는 끝나지 않을 모양입니다. 막내 작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셋째 대학만 졸업하고 그만뒀으면 했거든요. 왜냐면 납부금 또 회사에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으로서 좀 그 두 어깨는 사실은 무거웠겠지만 제 어떤 바람이었는데 그게 어렵나 봐요. 남편은 힘들었나 봐요. 네. 큰 걱정을 했지. 셋이나 어찌고 가르치려고. 색소폰은 어떻게 좋지 않아요? 색소폰. 좋기는 좋지만 마음에 안 드세요? 색소폰도? 색소폰?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지. 좋지 않아요? 들으면 좋지. 노래는 좋아하지.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아들. 26 한창 나이에 혼자 둔 어머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5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이 전 같지가 않습니다.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들어오면서 부르니까 인기청은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당뇨가 좀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은데도 하루에 몇 번씩 외출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텃밭을 돌보는 게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완두콩, 엿기름을 만들 보리. 어머니의 텃밭은 가족의 식탁여울을 푸른 채소로 가득합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허리도 펴지 못한 채로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지만 적적함을 달래는 데는 일만한 게 없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는 텃밭에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얼굴에 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하면 그냥 쉬시지 뭐하러 이렇게 텃밭 만들어. 아따 너무 심심해갖고 할 일 없으면 여기 와서 보고 가고 그래. 응. 보고 가면 어때요? 아니, 보고 가고 풀 있으면 됩니다. 모두에게 다가올 노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누구나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베이비 부모의 삶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전후의 혼란기에 가난한 유년을 보냈고 청년기에는 독재에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 경제력을 키우며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다가온 시련, IMF 위헌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이겨냈지만 이제는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56년생) 베이비 부모 김명훈 씨. 지난해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 의료보험에다 10년 가까이 부어야 하는 국민연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으론 1년도 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직지원센터. 은퇴한 근로자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계 영상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자유. 자유. 멋있습니다. 고통. 도전. 그래서 오늘 도전을 위한 나만의 무기인데 여러분 이 설계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때로는 좀 힘드시고 때로는 좀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365일 중에서 359일을 일하면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기 작년에 처음에 뭐 술도 먹고 했지만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108대를 시작했어요. 108대를 처음에는 이제 100일 제한을 두고 했는데 100일 동안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처음이나 100일 후나. 그래서 또 100일을 했어요. 또 100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100일을 한 번 더 했어요. 또 300일을 300일을 하면서 과거에 100일, 200일 한 걸 이렇게 내가 100%한 걸 세어보니까 내가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번에 과거 했는 거 다 합해가지고 10만 배 도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만 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배를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뭔가 마음이 달라졌겠지.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몸부림을 쳐봐도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자신이 후회스럽지만 다시 세상과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아니겠나 싶어요. 막연하게 느꼈던 퇴직.
현실로 다가와 직장을 나오고 나면 새로운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명훈 씨는 얼마 전 지방의 중소기업에 면접을 하고 왔습니다. 3월부터 몇 군데 이력서를 내놓았더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채용 면접을 보고 난 뒤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일자리를 바랬건만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눈높이를 오늘 이야기했다시피 20년 전에 자기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한 10년,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중소기업은 자리는 많아요. 근데 과연 이제 그거를 자기가 각오하고 해볼게 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따라 가지고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뭐 이러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 본인의 갖고 있던 그 이전 직장의 직급, 또 연봉, 또 사는 지역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경계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적어도 연봉을 얼마는 받아야 되겠다. 뭐 직급은 적어도 뭐 한 부장은 돼야 되겠다라든가, 한 수도권은 적어도 돼야 된다. 지방은 못 간다라든가 이러한 그 본인 스스로의 그런 한계를 갖고 계셔서 그 기업과 이 구직자들 간의 그 인식의 갭을 줄이는 게 앞으로 큰 그 베이비붐 세대들 취업의 큰 관건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 연장자로서의 대우, 풍족한 연봉. 젊은 날 막연히 그려보았던 말년의 모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희망은 뭐 크게 뭐 더 큰 돈 벌고 큰 집 사는 희망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 다 독립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뒷바라지만 된다면은 뭐 무슨 일을 하든 뭐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2015년까지 은퇴를 하게 되는 베이비 부머는 약 53만 명. 그들의 황량한 마음에 어떻게 봄이 오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내가 이런 나이에 정말 능력 있고 아직도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사회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 심리적인 좌절감, 또 그 정말 자기 자신의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정적으로 반영이 될 때 가정에 있어서 상당히 또 어려움도 주고 심리적인 갈등도 주고,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정년이 빠른 한국.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퇴직은 정년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정년이 없는 나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 지역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법으로 정년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개는 60세 전후로 퇴직을 합니다. 은퇴자에게 이곳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짐 스트라우스 씨도 은퇴를 한 뒤 곧바로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67의 나이지만 매일매일 계획해둔 일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Right now I'm driving to another part of town where we have a luncheon once a month of executives. Most of them are retired, but
maybe 70% of them are retired. Some are still working. Where we have a session on a luncheon over investments and a little bit of what's happening in the financial markets. Is that going to be a problem? Do I need to 짐 스트라우시 같은 미국의 은퇴자들은 투자에 무척 큰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투자 회의에 참석합니다. 은퇴자들과 회사 중역이 모이는 이런 회의에서 증권과 채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고급 정보들이 오갑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고급 금융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있죠. 미국의 은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nd for us, it's not a large part of our retirement financial plans because the way the companies structured pension plans and everything, we ended to go more towards that and our what we call our savings, our 401, our investment accounts. So we tended to use more of those to ensure ourselves that we were able to live at the financial level that we wanted to. The Social Security thing is an input in on our financial plan, but it's not the significant part. 미국 은퇴자 협회 50세 이상 돼야 가입 자격을 가지며 회원 수가 3,8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은퇴자가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 자산, 퇴직, 개인 성장 등 은퇴와 관련한 종합 정보를 매우 세심한 수준까지 제공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약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 그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약값의 차이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This tool will give you some options for lower cost alternatives. And that's also another way that you can 미국 인구의 12.9%를 차지하는 노인들. 그들은 은퇴자 협회에 의지하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까지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We advocate on behalf of our members, so fighting for, again, issues related to their health benefits, to their financial security benefits, to protecting them related to financial issues, fraud concerns, so anything that could impact, again, the livelihood of older Americans we advocate on. (55년생) 첫 베이비 부모 송재영 씨. 노후 준비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작년에 이곳 서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진 않았습니다. 양파와 감자 그리고 가지를 조금씩 나눠 심었습니다. 서리에 약하다는 고추는 자리만 마련해두고 심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추하고 들깨를 심었는데 무하고 알타리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았는데 배추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속이 안 찼고 들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닭도 10대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기특하게도 매일매일 달걀을 낳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아내 이미란 씨는 쌍알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와, 7개나 났네. 진짜 크다. 정말 2배네. 안에 노린자가 2개 들어있어요. 자급자족으로 차린 밥상. 귀농을 하고부터 생활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비는 큰 짐이었습니다. 송재영 씨는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995년 공무원 생활도 접었습니다. 그때 그만둘 때는 애들은 자꾸 크고 달랑 나 혼자 버는 돈 갖고 학비고 뭐고 이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어볼 욕심으로 이제 과감하게 그만뒀죠.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산일을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면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서울로 올라와 구청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늘 낙천적이고 꿋꿋한 아내. 귀농은 아내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뭐 도지사 사업하는데 가진 재산을 올인해서 이렇게 모으면 망할 놈들도 많지만 시골에다가 뭐 이렇게 땅 사고 뭐 해놓는데 투자하는 거는 자기만 부지런하면 망할 염려가 없는 게 이게. 한마디로 제가 좀 겁이 없었죠. 걱정은 여기서 했고요. 저는 제가 큰 소리 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 한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닥치면 다 해요. 다 해요. 1년 넘게 살 곳을 물색하던 그들의 눈에 서천에 나와 있던 집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잡목이 우거진 흉가. 지체 없이 계약을 하고 50일 동안 손수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을 고치는 데 든 비용이 3천만 원. 큰 부담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재영 씨는 이웃의 이필영 씨에게 자주 조언을 구합니다. 벌써 가죽 잠바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활착이 잘 되고 항상 묻는 게 고추 농사입니다. 너무 이게 이제 옮겨 심으면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심어서 이렇게 꼭꼭 눌러. 농사 경험이 거의 없는 귀농인들은 귀농인 협회를 통해 서로 도와주며 농사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필영 씨의 비닐하우스에는 많은 양의 모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를 크게 해볼 작정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짓는 농사가 언제 그 결실을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답답한 아내. 농산일에다 가족 문제,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마디로 행복하죠. 행복한데 이게 가족으로 봤을 때 우리 뭐 최고 각시 생각해도 부닥치는 면은 있죠. 부닥치는 면은 있는데 뭐 집이나 지금 이게 농사 짓는 모든 게 아직도 진행 5년, 4, 5년 됐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 아이고 나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귀농은 환상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만 있다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천군의 귀농인들은 뒤따라오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 귀농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폐교를 수리해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귀농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4년의 귀농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에서 가족 문제까지 도움을 줍니다. 송재영 씨도 귀농을 할 때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 팔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경험이 많은 송재영 씨는 마케팅 담당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고등학교 때 그 고전 가르치던 그 전계한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말 중에 궁죽통이라고 있었어요.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사람이 머리를 쓰게 되고 머리를 쓰면 해결 방법이 나와요. 저는 항상
평생 그 양반이 가르쳐준 그 말을 머릿속에 넣고 어떤 일이 부딪혀도 그렇게 겁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농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귀농학교의 입교식 현장. 이들은 앞으로 석 달 동안 합숙을 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과연 훌륭한 농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50대 또는 60대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20, 30년간은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귀농이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라는 공간으로 내 삶의 거주 공간을 이동해서 살긴 하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러자면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어쩌면 더 고될 수도 있는 귀농의 삶.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과감히 모험을 떠납니다. 준비하는 그들이 향하는 농촌의 모습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요즘의 사회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원하는 세태이기 때문에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이제 농촌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제가 필요로 하는 곳도 또 역시 농촌이고요.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예, 일찍 시작을 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지만 어차피 들어오려고 계획을 한다면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나중에 평생 직장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58 개띠들이 모였습니다. 치기 때문에 거기 도착하려면 1시간 반. 하고 5시 반 저녁에 출발하기 때문에 했어. 요거 끝나고 다. 오늘은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 58 개띠라 5월 8일 5시 8분에 시작해서 총 58km를 뛰는 세계 유일의 대회입니다. 58이니까 58km를 5분대 4시간 43분 완주 목표. 항상 뛰니까 잘 뛰겠습니다. 좀 크게 해라. 하나, 둘, 셋. 58 개띠모. 5시 8분 정각 58km의 대장정을 위해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태어나서부터 한시도 달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대한민국 베이비 부모. 이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 지지받고 싶은 소망, 성공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나를 찾는 홀가분한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송재영 씨는 고추를 마침내 심었습니다. 심는 거는 잘 심어졌는데 두둑이 조금 고랑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내년엔 잘해야죠. 안심을 그냥 하시네요.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그들은 달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간길을 뒤따라올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뛰어갈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최영진 씨는 자원봉사로 아픈 노인을 위로하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날 연주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애들이 좀 반듯하게 커주고 또 제가 모시는 부모님께서 저는 항상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크게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살아 계시고 그런 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천춘호 씨는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 1m도 누가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거리를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조금씩 좁혀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게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주어진 거리를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혼자만의 그런 뭐 스포츠가 되겠죠.